BBC 방송에서 한국 소재의 프로그램이 초대박. 한 카페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CNN 특파원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한글 카드로 놀며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모습에 매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BBC 방송에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왜 해외 청소년들은 한국에 열광할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켈레스타 레니예요. 저는 CNN의 국제문화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항상 미국 문화, 음악, 영화,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희 전통과 창의력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CNN에서 다음 기획을 준비하려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화창하고 밝은 오후였어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이 무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너지 넘치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테이블 위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카드들이었어요. 그 카드들에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된 문자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글씨들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끌어올라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한 청소년이 한글은 정말 멋져. 전통과 멋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섞여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매료되기도 했어요. 저는 영어와 너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왜 미국 청소년들은 굳이 시간을 내어 한글을 배울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사실 한국을 살짝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자란 문화가 강하고 특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열정은 저를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한 청소년에게 왜 한글 공부를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청소년은 밝은 눈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는 역사와 생명력이 넘쳐요. 깊은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예술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답에 놀랐어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한국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 영화, 김치와 비빔밥 같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가 고대 전통과 현대 창의력이 어우러진 멋진 작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들었고 천천히 예전의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저는 미국 문화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문화가 이렇게 많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을 보면서 작은 관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흥분이 저를 호기심에 빠지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닫힌 문을 누군가 천천히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이 질문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접어두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제 오래된 생각들을 도전하게 하고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 이해하지 못했던 생기 넘치는 문화를 제 눈으로 보게 해줄 거예요. 저는 스스로 약속했어요. 새로운 것을 빠르게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신 열린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배우겠다고요. 그날 그 조용한 카페에서 제 세계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랍고 극적인 변화는 단순하고 뜻밖의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는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몇 장의 카드와 따뜻한 한마디에서부터 한국 문화와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카페에서 뜻밖의 순간 이후 제 마음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 미국 청소년들과 그들이 펼쳐놓은 형형색색의 한국 카드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 문화가 최고이고 가장 흥미롭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책상에 앉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그 청소년들의 밝은 미소와 흥분의 찬 목소리,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제 안에서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어요. 이 감정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인 마이클 로버츠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이클은 여러 문화 이야기를 취재한 베테랑 기자예요. 그는 프랑스와 유럽 문화를 사랑했고 언제나 미국 전통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본 것을 얘기하자 마이클은 찡그리며 한국? 그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 같아요. 미국 문화는 언제나 강하고 변치 않았어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저는 그분이 오랜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제 안의 깊은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섞여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는 과연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또 다른 동료인 에밀리 창을 만났어요. 에밀리도 CNN의 신입 기자로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에밀리에게 말하자 에밀리의 눈이 반짝이며 정말 흥미로워 보여요. 왜 더 깊이 탐험하지 않으세요? 이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에밀리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저는 제 의심에 조금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저는 에밀리에게 정말 한국 문화 속에 발견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에밀리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에요. 모든 문화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화들이 때로는 가장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상상해보세요. 숨겨진 음악, 예술,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청소년들의 밝은 에너지와 한국 음식, 음악,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한국에 관한 기사들을 읽고 짧은 동영상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대 궁궐의 사진과 현대적이고 분주한 도시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전통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동시에 활기찬 K-팝 콘서트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전쟁 중 겪었던 고난과 긴 회복의 시간에 대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결연한 의지와 창의력으로 나라를 재건했어요. 저는 한국인의 강인함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나라도 여러 도전을 겪었지만 한국에 대해 읽은 것처럼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태도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분주한 한국 전통시장을 걸으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소리를 감상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의심했지만 저는 점점 더 흥분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지식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며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과 취재 활동을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시킬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꿈꾸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에 관한 책과 동영상을 여러 시간 동안 보면서 제 호기심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작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유명한 한국 예술가 민준 씨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그림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림 속의 색채는 선명했고 작품에 대한 강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전통적인 장면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있었고 각 그림에는 희망과 강인함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붓터치와 그림 속 이미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저는 민준입니다. 저는 켈레스타입니다. 기자로서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 씨의 미소는 더욱 커졌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아요.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꿨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가족 이야기와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붓터치에 감정과 추억이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들이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민준 씨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한국 미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방식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민준 씨는 저를 작은 카페로 초대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통 요리와 새로운 맛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한국 셰프 수진 씨를 만났어요. 향신료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서 배가 꼬르륵 거렸어요. 수진 씨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며 음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이야기해준답니다. 각 요리에는 그 나라의 역사, 고난,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한 테이블에 앉아 저는 불고기를 맛보았어요. 수진 씨는 저희는 단순한 재료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섞어 오래된 맛과 새로운 맛이 어우러지도록 만들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음식 속에 담긴 열정과 창의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각 맛이 아름다운 노래의 한 음표처럼 느껴졌어요. 민준 씨, 수진 씨와의 대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문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역사, 예술, 현대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진정한 혼합물이었어요. 두 분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 덕분에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많은 영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분야에 능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고 친절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각 문화가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 의심과 질문들은 천천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예술과 음식이 때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희망찬 마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러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안에 변화를 일으켰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 씨와 수진 씨를 만난 후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긴장과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활기찬 수도인 서울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도시의 에너지와 갖가지 색채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분주한 거리에 휩싸였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과 아름다운 옛 궁궐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길에는 사람들이 걷고 웃고 이야기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전통시장, 분주한 쇼핑거리, 평화로운 공원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두세 개가 한 도시에 모여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도시 중심에 있는 작은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고대 사찰의 곡선 지붕과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빌보드,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고 매 순간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호텔에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서울을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은 한국 역사가 건축 속에 살아 숨쉬는 멋진 옛 건물이었어요. 경복궁 안을 걸으며 저는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수세기 전에 지어진 궁궐이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가이드의 설명은 한국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고, 저는 예전 왕들의 의식이 열렸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남대문이라는 분주한 시장도 걸어보았어요. 시장은 형형색색의 물건들과 소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신선한 과일, 수제 공예품,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판대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판대 앞에 멈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맛보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맛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입 먹어보니 풍미가 터지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음식은 매콤하고 약간 달콤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현지인이 추천해주신 작은 동네 식당으로 갔어요. 그 식당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비빔밥을 주문해서 김치와 함께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음식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 입 한 입 먹으며 한국 문화가 생기와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울을 탐험하는 동안 저는 많은 흥미로운 분들을 만났어요. 거리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감미로운 음악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또 한 대학생 무리와 만나 그들이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먼 나라가 아니라 회복력과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가까운 이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질 무렵에는 한강에 앉아 어둠 속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평화로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 희망,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특한 정신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 나라였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고요한 분위기의 옛 사찰 근처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했고 자연의 부드러운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노인분께서 나무로 된 벤치에 앉아 작은 정원을 가꾸고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 노인분께서는 다정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젊은 분들이 저희 역사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한층 따뜻해졌고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 나누었어요. 예전 이야기, 도시의 변화,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가치들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마치 한국의 퍼즐 한 조각에 대해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동네 카페에서 대학생 무리와 만났어요. 그들은 함께 공부하며 웃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중 한 학생인 지훈 씨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의 과거는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강해지고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큰 꿈을 꿔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과거의 고난이 한국을 매일매일 성장하고 재건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열정과 결연한 모습은 저를 미소 짓게 해주었고, 제가 단지 관찰자이자 이야기꾼으로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문화축제에 참석했어요. 그곳에는 전통 등불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나란히 장식되어 있었어요. 지역 음악가들이 고전적인 멜로디와 활기찬 팝송을 함께 연주하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어냈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어요. 친절한 강사님의 도움으로 전통춤도 배워보았어요. 처음에는 몇 번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주변 분들의 웃음과 격려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제 경험들은 점점 더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저는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며 한국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대해 배웠어요. 전쟁 중 고난과 그 후 재건하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사진과 이야기를 보았어요. 각각의 전시물은 고난을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힘든 시절을 견디고도 일상 속 기쁨을 찾아내는 한국 문화와 점점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되었어요. 모든 대화, 식사, 도시를 걷는 매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겪었던 도전들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도전을 강인함, 창의성, 아름다움으로 훌륭하게 승화시켰어요. 저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동안 배운 모든 교훈들을 되새겼어요. 만난 분들의 친절함, 전통의 따뜻함, 그분들의 강한 정신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호기심만 많은 기자가 아니라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어요. 저는 이 교훈들을 항상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분들과도 나누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모든 문화 속에는 마음과 시야를 열었을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아픔을 예술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맥박을 느끼게 한 나라였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에서 지내고 이 놀라운 곳을 여행하면서 매일 새로운 미소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한국을 떠나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만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과 감사로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여행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고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모든 곳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만들어질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했어요. 저는 새로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어요. 서로 배우며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밝고 연결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